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자, 예전에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수입, 안정성,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새 청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에 과감히 도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대표님의 가게에 와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약간 아기자기하면서도 이 청년들의 어떤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가게입니다. 네. 가게를 운영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6년 차가 되고 있고 횟수로 6년 차고요. 네. 이 위치에서 운영하는 건 이제 3년 차가 되고 있네요. 만 2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셔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질문도 정말 레포터리처럼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어떤 음식을 하든지 간에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네.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네. 아이스크림 원래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 보는 걸 좋아한다. 네, 그 아이스크림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빙땡땡의 투땡땡 같은 아이스크림을 사면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까서 스푼으로 이렇게 긁으면 네. 그 입자들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 그 입자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녹아가는 걸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를 시계 말고 이걸로도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네. 아이스크림으로 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여러 가지 감각으로 아이스크림을 좀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감각으로. 네. 어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만지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만지는 것도 네. 좋아하고. 근데 사실 한도 끝 없이 얘기해드릴 수 있지만 네. 그 아이스크림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상태거든요. 오, 정말 그렇네요. 그쵸? 네네. 되게 독특한 상태고 네. 굉장히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에 개발된 디저트고 음. 상온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위태로운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는 것도 되게 재밌고 먹었을 때 뭐라 그럴까 입안에서의 그 풍미도 네. 여느 음식과는 좀 다르죠. 뭔가 스펀지처럼 돼 있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만지는 것도 좋아했고 먹는 것도 좋아했고 보는 것도 좋아했고 컬러들도 너무 다양하고 저는 오감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온도도 오감으로. 너무 신기한 온도고 네. 차갑잖아요. 보통 집에서 따뜻한 그 안방에서 먹으면 그 안방에 그렇게 차가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스크림을 추운 겨울에 안방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 그 따뜻한 데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사실은 바깥이 이 온도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게 돼서 네. 이 집이 얼마나 안온한 곳인가를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좀 재밌고 네. 저한테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렇네요. 단순하게 아이스크림을 그냥 먹는 걸 좋아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사실 그냥 그렇게 철학적인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저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되게 철학적인 생각이 있다라고는 말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남들처럼 저 아이스크림 좋아했어요. 그쵸. 먹는 거 너무 좀 시원하잖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좋은데 그게 네. 안 되더라고요. 어. 실제로 그렇진 않으니까. 네. 정말 이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는 게 딱 여기서도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대표님의 경력을 보고 굉장히 독특한 길을 걷고 계신다 하는 의미로 또 오늘 모셔봤는데 네. 원래 이 카이스트 출신의 또 이렇게 또 대기업을 두 곳을 다니시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던 건가요? 어떤 전공을 또 카이스트에서는 하셨는지? 네, 일단은 원래 제가 입학 자체는 그 카이스트와 같은 대전에 소재한 ICU라는 학교가 원래 있었어요. 네네.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게 이제 통합이 맞아요. 되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ICU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졸업을 카이스트로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전기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고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셨군요. 전기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그거의 연계로 회사에서는 처음에 그 중공업 회사에 그 화력발전소 쪽에 보일러 전기 제어 설계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굉장히 어려운 팀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회사는 참 좋았고요. 네. 그리고
한 회사를 또 다녔는데 이제 그 자동차 회사의 네. 그 구매팀이라고 해서 구매팀 부품 같은 거 맞아요. 조달하는. 그래서 네. 전자부품을 구매하는 팀이 있었어요. 아, 완전 다른 일들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전기전자. 맞습니다. 네, 전기전자가 이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어떤가요? 아, 약간 전기 좀 네. 이렇게 네. 공식을 좀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네. 되어 충분히 있는지. 돼요.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은 음식이기 이전에 굉장히 과학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 입자들, 분자들이 그 안에 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들려면 입자들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식품공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식품을 뜯어봐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 단위까지 보는 거를 식품공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위로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이 그 쇼케이스라고 하는 판매대의 네. 그 영하권의 온도에서 적절한 입안에서의 텍스처, 입자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화학적인 측면을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화학이나 생물 쪽을 어느 정도 보면 도움이 되고 사실 완전히 안 보면 아예 만들 수가 없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근데 충분히 도움이 되긴 했지만 사실 직업을 좀 바꾼다고 할 때 아까 뭐 안정적인 또 직장도 다니셨고 또 좋은 학교 좋은 과를 나오셨는데 네. 좀 주변의 반응들이 궁금해요. 뭐라고 말하셨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반응이라고 하면은 저희 집안에서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 직장 동료들의 반응도 있었죠.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좀 개방적이시고 아버지는 좀 덜 개방적이셔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한정 응원을 해주셨어요. 뭘 하든 그냥 잘 하겠지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었고 아버지도 사실은 그렇게 열려 있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회사를 제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증명은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알아서 아버지도 하겠지. 좀 쿨하게 해주셨군요. 네. 쿨까지는 아닌데 미지근하게 해주셨습니다. 미지근하게 해주셨고요. 네. 재밌는 건 이제 직장 동료들 반응인데 네. 그 보통 소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뭐 내일을 하겠다라고 일찌감치 선언을 하면 네. 뭐 쟤는 이상해, 쟤는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죠.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당시 동기들의 반응은 본인들이 흔들려 했어요. 오히려 네. 우리 박정수 대표가 나간다고 하니까 맞아요. 나도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제가 뭘 할지, 제가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뭘 한다, 뭔가 새로운 걸 한다, 네. 안정적인 걸 박차고 새로운 걸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자기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만족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뭐 쟤는 미쳤어, 쟤는 나가서 뭐 망할 거야, 잘 될 거야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그러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나오셨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제 생각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얘기도 이제 종종 들었죠. 뭐 자기들한테 자극이 됐다라던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네. 그렇군요. 제가 그리고 언뜻 듣기에 좀 직업관이 좀 독특하시다고 들었어요. 뭐 지금 네. 행보도 약간 독특하시지만 네. 직업관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뭐 직업관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짧게 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즐거운 일을 해야 된다고 정말 즐거운 확신하고 일을 해야 있고요. 된다. 네. 뭐 즐거운 일이 있고 돈 버는 일이 있을 때 돈 버는 일을 해서 즐거운 것보다는 즐거운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주의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네. 닭이 먼저 알이 먼저인데 저는 네.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즐거운 일을 하면 또 수입도 좀 따라온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좀 잘 안 믿는 편이고요. 워라블이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워라블. 네, 워크 앤 라이프 블렌딩이라는 말인데요. 일이랑 삶을 이렇게 그 밸런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양극단에 있다는 소리라서 네.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면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줄이고 늘리고의 그렇죠,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반면에 워라블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8시간은 일을 하는데 네. 그 시간까지 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과 삶을 경계를 좀 없애는 사람이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워라블을 추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절대 분리가 안 되니까요. 일도 많이 해야 그렇죠. 되고. 네. 저는 뭐 원래 워라블을 원했던 사람이라서 네.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아무튼 저는 뭐 직업관이라고 하면 그렇게 워라블이 좀 깃들어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되게 뭐지? 했던 직업관 중에 하나는 원래 직업을 5년에 한 번씩은 바꾸고 싶다라는 5년에 한 번씩은 직업을 바꾸고 싶다.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제가 뭔가에 빨리 질러하는 편이라서 아, 네.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원래 예전엔 평생 직업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저는 너무 그게 까마득한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까마득해 하셨군요. 하나의 일을 몇 년 동안 같이 하면 매일 어쨌든 일이 반복이 될 거잖아요. 네. 그건 너무 지루한데 지루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루하고 재미없는 건 싫거든요. 너무 네. 싫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상 중에서 일이 늘 즐겁기 위해서는 일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간 거죠. 네.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되게 미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중심에 있었던 거 재밌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심에 있던 핵이었어서 네.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전개를 해보니까 직업이 바꿔야 된다는 게 되게 당연해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2년 이상 뭘 해본 적이 없어서 네. 2년 하고 직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너무 짧은 거예요. 아. 직업인데 네. 2년이면 이제 뭘 배우기 시작했을 때 수준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딱 떨어지게 5년에 한 번씩 뭘 직업을 바꾸면 네. 내가 죽기 전에도 되게 행복한 기억들을 가득 안고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직업을 5년에 한 번씩 바꾸자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6년 차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거에서 이제 말을 과연 철회했나요? 거기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한 3년 차쯤 됐을 때 네. 이 정체성이 아니고 가치관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도 단순히 먹는 걸 좋아했어요가 아니고 되게 딥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 중심에 있는 가치관이 좀 흔들리면서 과연 정말 직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죽을 때 다양한 기억으로 죽는 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전 죽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죽는 딱 그 눈을 감고 난 이후 제가 생명이 딱 바스라진 이후에 네. 내가 직업을 많이 가졌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네. 지구에서 뭐 남긴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말고 죽고 난 이후에도 행복하려면 내가 없지만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행복하려면 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직업관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될까 생각하니까 결국엔 하나의 직업에서 뭔가를 남겨야 되더라고요. 뭔가 이 우주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무늬를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네. 심지어 지금까지 이 일이 5년 동안 했는데도 재미가 있었고 뭐 당시에는 3년이었지만 네. 재미있을 것 같았고 네. 충분히 저라는 사람이 약간 다소 독특한 사람이 흔적을 남기기에 또 좋은 어떤 디저트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남겨보자. 네. 크든 작든 나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 이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만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보자 라는 생각이 닿으면서 지금 6년 차가 돼버렸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생각도 또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무조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가 나중에 나중에 뭐 우리 흑역사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이 가게 운영하는데 좀 특별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딱 봐도 메뉴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 메뉴가 많으면 어찌 보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손님들과 또 특별하게 소통하는 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운영 정책을 이렇게 펼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때까지 메뉴를 한 400여 가지 이상을 만들었었어요. 메뉴가 400여 가지요. 네. 다 직접 개발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 네. 그 400여 가지 중에 당연히 재료들이 중첩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구비를 해놔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는데 네. 저희가 메뉴를 바꾸는 게 어떤 전략이라거나 손님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거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랑 오늘이 같은 걸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이랑 내일이 같은 것도 싫은데 일상이 조금이라도 다르려면 네. 저희는 우리 소위 뭐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즐거움이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상은 보통 대동소이하고 네. 굉장히 작은 일들, 오늘 뭐 귀여운 강아지를 봤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주 사소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가 그런 게 어떤 일상의
그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똑같은 걸 만들어내면 변화할 만한 일들이 잘 없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즐겁기 위해서 메뉴를 계속 바꿔서 만들고 있어요. 네. 계속 새로운 메뉴를 만들거나 아니면 매일 나오는 메뉴들이 달라지면 365일은 전부 다 다른 날이 되거든요. 네. 저는 계속 삶을 그렇게 일상을 다르게 만들어서 저희 스스로 좀 즐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손님들도 네. 매일이 다른 날이 되니까 즐거운 날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즐거움을 위해서 또 메뉴도 이렇게 많이 개발을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중요한 건 제 즐거움입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제 즐거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회사를 다닐 때랑 직접 가게를 열었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자영업자든 책임이나 의무가 다 있을 거고 그리고 자유도도 좀 다를 텐데 네. 이렇게 개인적인 일 혹은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거는 책임이랑 의무랑 자유가 전부 다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직장인이었을 때도 뭐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회사원이니까 당연히 돈을 받는 일이니까 의무도 좀 필요하고 자유도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혼자 혹은 직원이랑 같이 일하면서 제가 챙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머리 한쪽 편에서는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고 네. 대신에 정신적인 자유도가 우리 뭐 시쳇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직장인이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혹은 일상에서 내가 봤던 거를 일에 접목하든 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반대로 내 가게를 내가 손대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못 버는 구조다 보니까 네. 책임과 의무도 좀 강화되고요. 그런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박정수 대표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좋게 하면 좋겠지만 네.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한 몇 년 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네. 그 뭐 손님들이 가게 뭐 넓히세요 아니면 뭐 분점 뭐 프랜차이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과연 가게가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꼭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다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네. 그러니까 성장을 다들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네. 가게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걸 팔거나. 근데 되게 거시적인 얘기인데 뭔가를 만들면 쓰레기가 될 거고 제가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제가 떠난 그 후세에게 민폐 끼칠 일도 굉장히 좀 많을 거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 지구에서 이 조금이라도 이유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뭔가 뭐 가게를 확장하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뭐 이거를 이제 저 다른 말로 그 성장보다는 생장을 하고 싶다는 말을 쓰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몸에 살을 붙이는 거 말고 식물들처럼 자연스럽게 위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생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막 목표나 계획이 원만하진 않고 아직도 제 속에서 좀 답을 찾고 있어요. 크는 게 맞나? 네. 어디까지 커야 되지?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그래서 뭐 요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뭐 무계획이 계획인 것처럼 네. 나중에 아마 이 생각이 결론이 내려지면 네. 누구보다도 튼튼하게는 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커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인터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에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네. 우리 박정수 대표가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시면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촘촘하게 행복했으면 싶어서 그 빌 위더스라는 네. 사람의 러블리 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매일 좀 행복한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 리더스의 러블리 데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수 대표는 매일매일이 좀 행복하신가요? 저는 뭐 군더더기 없죠. 네. 그래요. 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좀 행복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 저 팁 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하는 그 작은 팁인데 출퇴근길은 보통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길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면서 하루는 정면을 보면서 가고 하루는 각도를 조금 높여서 위를 보면서 빌딩 위쪽을 보면서 가고 하루는 바닥을 보면서 가면 네. 그 세 가지의 시선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그 길이 보이는 네, 거죠. 광경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 건물 위에는 저런 문구가 적혀 있었구나. 혹은 이 바닥에 여기 보도블록이 이렇게 이뻤네. 혹은 여기 풀이 있었네. 네. 사실 그 아까도 제가 작은 거에서 뭔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행복을 발견하시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항상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꿀팁까지 네,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곡 필비더스의 러블리데이 들으시면서 저는 우리 녹기전의 대표, 우리 박정수 대표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